이제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1월 3일이죠. 1월 3일 날 오늘 시장 점검하고요. 내일 뭐 어떤 종목 좀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그러니까 들리시는 분들 뭐 한번 1번 눌러주시고요. 확인되면은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한번 볼게요.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요. 최근에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매기가 집중이 되면서 어, 코스, 코스닥 시장이 조금 이 차트적인 흐름으로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좀 더 많이 보고요. 그렇죠? 결국 오늘 그 분봉상 라인을 좀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시장이 쭉 잘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구간을 급락을 시켰죠. 왜 그랬을까요? 이때 또 그 북한에서 판문점 연결을 시도하겠다. 시간은 3시 30분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안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시장을 조금 더 밀어 올릴 수 있는 뭐 호재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가를 오히려 더 뺐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 이런 종목을 보면은 저희가 매매하고 있는 앱클론 같은 종목들 이렇게 주가를 좀 쭉 뺐죠. 근데 재룡 산업 이렇게 남북 경협주들을 이렇게 끌어올렸고요. 결국에 이 시장은 어떤 뉴스나 재료 같은 측면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뉴스나 주가가 내려가는 뉴스 또는 재료는 딱 픽스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아, 어떤 재료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느냐는 결론적으로 이 시장에서의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높은 위치에서 좋은 재료가 나왔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 매도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고, 왜냐면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뭐 시장이 좋았다, 뭐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더 팔아야겠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은 따라서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상대적으로 이 섹터를 팔아서 이 남북 경협주 쪽으로 이동한다. 그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잘 나가고 있는 섹터를 팔아가지고 또는 잘 나가고 있는 섹터가 조정했을 때 팔아서 더 잘 나가는 섹터에 판다? 그거는 사실 너무 리스크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가가 일단 빠졌을 때 제약 바이오 섹터가 중심주죠. 제약 바이오 섹터가 중심주에서 물량 어느 정도 빠져나갔을 때 뭐 다른 쪽으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빠져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의 투자 포인트를 잡게 되면 좀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장중에도 리딩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순간적으로 빠졌다고 하더라도 힘이 있는 종목은 이렇게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 순서가 이렇게 저희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내일자 저희가 그러니까 매매할 종목들 기준으로 이렇게 안내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보유 진행하는 종목들을 체크해서 천천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직 남아있는 건 영풍재지, 알파홀딩스, 에클론, 팀스, 홈캐스트, 신라젠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라젠 매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매매를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뭐 보유하고 있었던 뉴로스라는 종목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뉴로스를 저희 구간상으로는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 구간을 조금 견디다가 이렇게 요 구간 안에서 매도를 했죠. 요 구간 안에서 이렇게 요 구간 안에서 매도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종목을 보실 때 항상 종목들이 어떤 특정한 패턴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런 종목들 같이 위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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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흐름들이 정형적으로 만들어진 종목들이 있고요. 뭐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뭐 쭉쭉쭉쭉 뻗는 종목들, 그 기준적인 종목들이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 흐름들을 봤을 때는 몇 년간의 흐름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고점 상단 구간이 맞고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구간 베이스가 좀 더 보이더라도 보수적으로 좀 더 대응해 주는 게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7,600원대, 7,650원 정도의 매도를 했었고요. 7,560원대 매도를 했었고요. 일단 다른 종목 좀 볼게요. 저희 뭐 진행하고 있는 영풍재지입니다. 영풍재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오늘 어떤 분이랑 좀 얘기를 나눠 보니까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을 좀 잘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유료방 있는 분들 말고 체험방 있는 분들 중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자세히 그 저희가 지금 특히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 더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진행할 종목보다요.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영풍재질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일단은 이 전체 차트가 있을 때 이렇게 전체 차트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모든 주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종목 말고도요 다른 종목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전체 차트 안에서 어떤 구간을 봐야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첫째로는 거래량이 많이 터진 구간, 그리고 둘째로는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낸 구간, 이 두 가지 정도를 봅니다. 또한 이 고점을 만들어낸 구간 안에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터뜨렸는지, 이 거래량이라는 건 무조건 상대적이어야 됩니다. 앞에 있는 거래량 대비해서 뒤에 있는 거래량이 또는 주변에 있는 거래량 대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거래량 부분들 또는 이렇게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요. 또 거래량의 높낮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이때는 뭐 500만 주씩 터졌다가 이때는 사실 뭐 10만 주씩 터지죠. 그러니까 거래량의 차, 그러니까 거래량 편차가 상당히 크다. 이 부분들은 사실상 세력이 좀 더 개입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또는 중요하게 이 구간을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들을 보실 때는 이렇게 조용하게 있다가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위치상에서 구간을 좀 보시면 더 좋으시고요. 특히나 영풍재질 같은 경우에는 진폭 역시도 이렇게 작다가 작죠. 진폭이 상당히 작죠. 진폭이 상당히 작다가 진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력이 좀 더 많이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눈이 가야 되는 그리고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고요. 또한 이 종목은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다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보시면요. 지금
잠깐만요. 음, 어, 자, 여기 있는 음봉의 길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내려와 있는 불규칙의 위치, 이 전체적인 이 구간의 위치는 앞에 있는 이 매물대, 색깔을 좀 바꿀게요. 조금 옅게요. 저 앞에 있는 매물대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던 위치 안에서는 자, 수많은 거래권자들, 세력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죠? 세력도 있고 개인도 많은 이 거래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음봉의 거래량은 상당히 파급력이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수익에서 손실로 만들 수 있는 이 구간적인 위치를 만들어내죠. 제가 추후에 설명드릴, 그러니까 이 이후에 설명드릴 알파홀딩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따라서 중요한 음봉, 그러니까 무조건 주가 무조건 20% 30% 빠졌다고 해서 중요한 음봉이 아니고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중요한 음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음봉의 위치에 따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지가 이 전체적인 종목의 방향성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사실상 이 중요한 음봉에서의 이 음봉이 이런 흐름이죠. 자, 음봉의 흐름도 역시 중요합니다. 음봉의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음봉이 사실상 이 팔아먹기 위한 음봉이냐 아니면은 정말 누군가를 떨구기 위한 음봉이냐, 그런 음봉을 좀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하고요. 특히나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서 긁어내리는 음봉이 자 이렇게 위치 안에서 충분히 팔아먹고 종가에 밀어버리는 음봉과 이렇게 전체적으로 긁어주면서 내려가는 이 음봉의 차이는 사실 매우 큽니다. 여기 있는 그 앞선 음봉보다는 여기 있는 이 구간의 음봉이 훨씬 더 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지금 그 구간 안에서의 이렇게 빠지는 음봉이 훨씬 더 앞선 위치에 있는 거래권자들의 마음을 흔들기가 좋은 음봉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좋은 성격의 음봉에서 추가적으로 하단 구간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치서든 이 위치서든 이 위치선 또는 이 전체적인 위치 안에서는 충분히 전체 섹터 대비해서 유리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분산 매수는 결국에는 상단 어느 구간에 팔더라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위치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길어질까요? 이렇게 길어질까요? 그 이유는 지금 단기평들이 이렇게 위에 있죠. 단기평들이 20평도 있고요. 그리고 10평도 위에 있습니다. 자, 단기평이 이렇게 위에 있을 때는 사실 이 종목을 움직이는 이 세력들이 조금 부담을 느낍니다. 또는 이 단기평들의 이 구간을 치었을 때는 조금 더 많은 돈이 필요하죠. 구간을 뚫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단기평을 조금 더 끌어내리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돌파를 하더라도요. 돌파를 하더라도 짧게 치고 윗꼬리를 내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기준하고 있는 목표가는 1차로는 이 구간, 그리고 조금 더 분봉의 흐름을 보고 상단 구간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풍재진은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알파홀딩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수정주가 취소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현지인의 위치가 이제 또 올라왔죠. 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요 구간까지만 남았고요. 자,
요 구간까지만 남았고요. 자, 요 구간, 즉 15,000원 구간을 돌파하거나 또는 15,000원 구간을 터치하게 되면은, 자, 15,000원 구간 터치하게 되면은 저 앞에 있었던 물려 있었던 또는 고생하고 있는 개인들의 본절을 찾아주는 위치죠. 그러면은 분봉상으로도 이 구간 안에서는 이렇게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흔들 수밖에 없고요. 흔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에 제가 역풍 지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전체의 요 3일 정도의 거래량 안에서 앞에 있는 전체 위치에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려 주었죠.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려 주었기 때문에 다시금 15,000원 구간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상당히 파격적일 것이다, 또는 조금 더 위를 향해서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분봉상으로도 차익 실현 한번 해주는 상황에서 주가를 크게 밀어내렸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자, 기준점은 이렇게 15,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안에는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높고요. 15,000원 돌파하고 지지하고 그 다음에 18,000원 구간을 돌파할지, 그건 좀 더 상황을 좀 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량은 한 12,000원 구간에 있죠. 12,000, 저희가 1차 12,000원 사고 2차 요 하단에 사서 2차 물량 12,500원에 팔고 나머지 1차 구간만 현재 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위치 구간을 이동을 해서 15,000원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하고 돌파하는 위치 좀 더 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앱클론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한 5.8% 정도 올랐는데요. 오늘 특히나 분봉상으로 봤을 때 많이 흔들어졌습니다. 5%까지 났다가 크게 주가를 무너뜨리면서 보합 이하까지 내려갔다가 음봉을 보여줬죠. 자,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구간이 없이 끝나는 거랑 요 구간이 한번 없이 끝나는 거랑, 자, 이 구간이 한번 있고 끝나는 거랑은 좀 차이가 많이 큽니다. 즉 할 일 한번 하고 끝난 거, 하고 올라온 거거든요. 할 일 한번 하고 올라온 종목들은 조금 더 상단 사이드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은 항체 신약 뭐 기술 수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재료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좀 제가 봤었던 부분들이 또 항암제, 그러니까 최근에 좀 중심이 되고 있는 이 항암제, 라이센스 아웃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대비, 저가가 2만원이죠. 저점 대비해서 약 5배까지 올라왔다가 구간이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위치죠. 이 종목은 지금 시가총액이 약 4,600억 정도, 약 5천억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러니까 외봉으로 죽기 힘들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고점을 만들거나 또는 1번 구간은 만약에 이 이게 형태값으로 본다면요. 자,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자, 요거 기억하세요. 수평이고 1번 구간, 2번 구간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수평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고점에서 수평이 없이 이 1번 구간, 2번 구간 만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1번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상의 수평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구간과 2번 구간이 있다라고 전제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항상 딱딱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좀 그 시장에 따라서 유연성도 좀 가지면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지금 다시 한번 재고점 구간까지 갈 가능성을 좀 보고 저희가 홀딩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요 정도 85,000원 구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일단 85,000원까지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단기평 구간이 그러니까 데드나는 위치죠. 보통 이 지지 맥점 돌파나 지지할 때의 중요한
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데드 자리, 골든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맥점이나 또는 지지 자리가 좀 되도록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가까이 요 위치, 이렇게 20평이랑 52평이 데드 났었던 자리, 그리고 그 다음 위치 85,000 위치에서는 32평이랑 52평이 데드 났었던 위치이죠. 그래서 그 구간까지는 한번 가보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 기준으로는 지속적으로 52평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점을 좀 마련할 때 언제쯤 매도하면 좋겠는지 이렇게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종목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제가 52평을 깨면 안 된다. 자, 이렇게 52평을 깨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점상으로 52평을 깨지 않고 목표가는 85,000원 구간까지 가면서, 그러면은 저희가 매수했었던 구간 대비해 가지고 한 약 28%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번 주까지 한번 도달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방향성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스는 뭐 그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투자 경고가 내일 기준가로 해서 내일 풀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점은 자, 요 위치 안에서의 거래량입니다. 제가 거래량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시죠? 자, 여기 있는 요 위치 대비해서 중심부 거래량이 즉 크게 흔들었었던 요 위치 대비해서 상당히 적어지는 거래량, 이렇게 보시죠? 적어지는 거래량. 만약에 이 크게 흔들었었던 위치 안에서 물론 거래량도 얼마 없죠. 35만 주죠. 그리고 상장 주식수는 20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자본금이 10억밖에 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증자나 아니면은 액분 부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무상증자 쪽이 진행될 가능성으로 좀 더 방향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지금 M&A 건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고가 대비해서 같은 위치에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긴 16,000원 주입니다. 16,000 주요. 지금 35만 주이고요. 가액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그 같은 위치에서 거래량이 많이 차이가 났을 때, 또는 또 여기 있는 위치 안에서도 여기 있는 위치 대비해서 고가권 구간을 돌파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2월 27일 날 있는 위치와 본 거래량 대비 더 적은 거래량을 오늘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방향성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면은 얼마든지 다시 고점 트라이 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대신에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이게 1번 구간이라고 치면은 다시 한번 제가 2번 구간에 한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단이 한번 4만원 구간이나 아니면 38,000원 구간까지도 한번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전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더 할지, 아니면 일단은 구간을 위해서 좀 자르고 다시 볼지는 추후적인 흐름과 방향을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홈캐스트는 전체적인 위치에서는 이렇게 상승에 1번, 2번, 3번.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보는 게 하단도 3단 하락에서 불규칙이나 아니면 3단 하락에서 바닥을 잡는 구간, 이 흐름에서 좀 많이 사기도 하고요. 상승에서도 이게 1, 2, 3, 즉 1단, 2단, 3단 상승 구간을 중요하게 봅니다. 보통요. 그리고 1단, 2단, 3단 상승 구간 안에서 고가권이 나왔을 때가 보통은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확률이 좀 상당히 높고요. 좀 이렇게 나오죠. 1단, 2단, 3단, 그리고 상대적인 쌍봉 위치에서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1단, 2단, 자,
3단 위치에서 쌍봉 치고 내려오죠. 자, 요런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단기적인 흐름 안에서는 이 단기 고점이 될 수 있지만,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 부분들을 1번 구간 그리고 2번 구간으로 본다면은 이게, 자, 1번 구간, 2번 구간으로 본다면은 이게 1고점이 될 수 있고요. 이게 1고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위치는, 자, 현재 있는 위치는 2고점까지 한번 더 갈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자, 단기적으로는, 자, 이렇게 가격 구간이 이렇게 N자형으로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하단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요 구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보유하고 있는 기준 안에서는 이렇게 역 헤드앤숄더 안에서 방향성을 이렇게 지금 20평이 아래로, 각도를 아래로 꺾으면서 내려가고 있고, 지금 골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평 기준으로 올라가면서 20평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단기평들이 좀 꼬이고 있는 위치죠. 자칫하면은 내일 시가선에 따라서 하단이 한 번 더 내려갈 수가 있고요. 하단이 한 번 더 내려가면 60평 한번 깨고 다시 재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중심주의 종목이기도 하고, 또한 지금 역헤드앤숄더의 우어깨 구간의 시도에서 60평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짧게 차익 실현하거나 또는 뭐 하단 구간에서 손절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저희가 한 이쯤에 매수를 했었죠. 한 번 더 사도 되고요. 방향성을 좀 기다리더라도 신고가 한번 만들어봐가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신고가 한번 만들어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요 평균 단가 대비해서 저희가 만약에 신고가 기준 2만원까지 간다면은 한 30% 정도 그 방향성 위치를 좀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홀딩해 볼 생각입니다. 자, 신라제는 매수했었던 이유는 제가 오늘 보는 종목들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JP모건 컨퍼런스 기사 좀 찾아드릴게요. 자, 뉴스를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자, 신라젠을 초청을 했죠.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그래서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석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JP모건에서 좀 초청한 회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신라젠이랑, 그리고 여기는 좀 나와 있지 않은데, 잠시만요. 나와 있지 않은데, 추가적으로는 그 VVZ149 신약을 만들고 있는 비보전, 또 요번에 JP모건 컨퍼런스 쪽에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 한미약품의 케이스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한미약품도 이렇게 구간이 크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자, 60평 아래로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재차 방향성 업턴 만들고 고가를 이렇게 돌파를 하죠. 자, 신라젠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위치 안에서의 구간 돌파를 앞두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도 아직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상당 구간을 돌파하는 중심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7조 정도 이제 거의 뭐 가까이 다 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신라젠을 신경 쓰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알파홀딩스도 신라젠처럼 구간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은 다 점검을 했고요. 우리가 매매할 종목들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뽑은 종목이 약간 두 섹터인데요. 업턴, 그러니까 즉 업사이드가 좀 어느 정도 열려 있는 단기 상승 종목들 첫 번째랑, 그리고 바닥권에서의 고개를 드는 종목들, 요 두 가지 섹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계속적으로 지금 그 매매 타이밍을 잘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잘 잡히지 않는 비덴트,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이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비덴트 내일 어느 정도 위치에서 매수할 건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계속 설명을 좀 드렸었죠. 이 구간 하단 잡고 2번 구간 하단 잡은 다음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재매집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구간, 그리고 자, 1번 구간, 2번 구간, 그리고 재매집 구간.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벗어난 위치죠. 자, 고점 낮아지는데 1번 구간과 2번 구간이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요. 1번 구간과 2번 구간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구간을 이렇게 살짝 벗어났습니다. 살짝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트 안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죠. 1번 구간과 2번 구간을 만들었고 신고가 한번 만들어봐 위치입니다. 그러면은 내일 정도 뭐 시가선은 어느 정도 좀 잡아야 될지는 약간 감은 안 오는데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보합선 가까이까지 좀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단기 매매로서 이 위치에서는 내일 보합 전후 안에서 내일은 매수에 참여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덴트 좀 보고 있고요. 제가 단기 포인트 좀 드릴 거예요. 우리 기술 투자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힘들었었던 위치, 그리고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구간을 오늘 돌파를 했죠. 자, 이렇게 이 구간도 역시 뭐 저는 그 내일 비덴트의 모습이 이렇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비덴트가 신고가를 내면서 돌파하는 위치가 오늘 뭐 우기투에서의 나타낸 흐름이 내일 뭐 비덴트 흐름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좀 고려를 하고 있어서 그 기준 안에서 좀 보고 있고요. 우기투 역시도 이제 뭐 계속 좀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렇게 현재 2차 주포로 완성했습니다. 즉 여기서 매매했었던 세력이 손바뀜이 요 위치 안에선 일어났고요. 손바뀜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가를 밀어 올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저점 구간이 4,300원 정도 되는데, 자, 여기 있는 박스권 위치, 그러니까 저점 구간을 지지해주죠. 이렇게 보시죠. 지지해주죠. 그러면은 내일 저희가 박스권 위치를 지지해준다라는 관점 안에서 자, 요거를 1번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추세단, 자, 조금 더 볼게요. 땡겨서요. 여백을 한 50으로 볼까요? 추세단 안에서, 그러니까 내일 가상 차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추세단 안에서 보합으로 시작한다 보고 만약에 위치를 이렇게 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깨서 가까이 한번 내려왔을 때 바닥을 잡고, 이렇게 요거는 조금 더 길어지고요. 바닥을 잡고 이렇게 가서 한 10시나 11시쯤부터는 한번 이렇게 움직일 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 있는 위치랑 비슷하게 한 요쯤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에 좀 참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가상 시나리오 이렇게 그려놓고 있고요. 내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매매 부분들 좀 붙여보도록 하고요. 셀트리온 제약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되게 비슷하죠.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죠. 자, 여기서도 자,
자, 이렇게 구간을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만들죠. 자, 요 흐름 보시면 이렇게 좌어깨, 머리, 우어깨 형식으로 나오죠. 역 헤드앤숄더 형태로 바닥을 잡은 자 2차 주포 구간을 완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2차 주포 구간을 완성한 즉 신고가를 낸 요 위치 안에서 이제 우리가 매수를 참여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매수를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분봉상으로 자, 내일이죠. 분봉상으로 자, 이렇게 자, 다시 재바닥을 잡았을 때 가격으로는 전 목표가를 한 65,000원 전후 65,000원이면 좋겠는데요. 65,000원이면 좋겠는데요. 65,000원 전후 해가지고 매수단에 한번 더 참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목표가는 65,000원 기준으로 좀 잡고 저희가 내일 매매가 좀 보도록 하고요. 코스모 신소재 보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자 1번 구간, 자 2번 구간, 그리고 2번 구간에 자 이렇게 자 2번 구간 신고가 한번 만들어봐 위치죠. 자 신고가 한번 만들어봐 위치죠. 근데 이 종목은 그 좀 재료적인 측면도 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활 물질 라인 증설이 120억에서 170억까지 증설이 상향이 되었다. 즉 내년에도 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도 더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작년보다요. 그런 얘기일 수 있고요. 작년에 2분기 때 영업이익 30억,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자 숫자 한번 볼게요. 숫자로 볼게요. 그게 더 편하겠다. 자, 숫자로 좀 보면요. 자, 작년도에 저희 뭐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요.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한 100억 벌었고요. 85억 벌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100억 벌었네요. 지금 PE가 뭐 거의 한 27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는 증설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또는 더 많은 수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네가 그 양극화 물질 말고도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필름 쪽에서도 증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름이 제가 기사를 써놓은 게 좀 날라가 가지고 그러니까 좀 볼게요. 필름 그렇죠. 이형 필름. 자, 이형 필름 라인 증설 85억을 투자해서 MLCC용 이형 필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라인 증설을 실시했다. 이렇게 좀 되어 있죠. 지금 최대 생산이 월 4천만 톤, 4천만 제곱미터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500만 제곱미터에서 4천만 제곱미터로 매출이나 이런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게 일단 예상이 되어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이형 필름은 초소형, 초고용량 MLCC 생산 공정으로 활용이 된다. 광학용 이형 필름 생산으로 뭐 디스플레이 필름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즉 뭐 좋은 얘기 좀 다 갖다 붙였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올해도 실적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이 양극화 물질에서도 상당히 생산 부분도 증가할 것이고 이형 필름에서도 신규 사업 부분들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은 주가의 방향성도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고 또 재료적인 측면도 좋기 때문에 신고가에서 트라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코스모 화학 한번 볼게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뭐 코스모 신소재랑 조금 벗어나게 뭐 같이 동률로 올라가다가 최근에 11월부터는 큰 폭으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황산 코발트 플랜트가 재가동하면서 여기에 따른 뭐 강세가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전기차 관련돼서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근데 사실 뭐 코스모 화학이나 코스모 신소재나 사실 같은 계열 쪽에서 같이 이 수익 개선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 화학을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치에서 조금 위치적인 부분들이 높다고 하더라도 매수한 다음에 스윙 포인트로 잡아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이 한 마이너스 4.78% 정도 구간의 조정이 나왔는데요. 자, 분봉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5위평 구간을 한번 찍어주죠. 근데 만약에 내일까지 이렇게 요 음봉을 덮어주는 양봉이 나오지 않는 한은, 자, 이렇게 내일까지 같은 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같은 걸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거 똑같은 거 그려볼까요? 요거 똑같은 거. 그러면은 내일이 4일이고, 그러니까 16,000원, 16,750원, 15,600원, 그리고 16,750원. 똑같이 그려볼게요. 자, 똑같이 그렸죠. 자, 똑같이 그렸는데, 자, 이렇게 3위평이 조금 플랫하게 가면은 자칫 다음날 음봉이 이렇게 하단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한 번에 매수해서 가져가겠다는 생각보다는 분산 매수하겠다 이런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대신에 방향성을 한번 잡게 되면은 특성상 고점을 돌파하더라도 더 높은 위치 안에서의 고점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위치가 부담이 되더라도 사서 스윙해 볼 만한 스윙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MG매드 그 다음 볼게요. 자, MG매드 보면은 군피비 이거 주가가 이렇게 제가 보는 기준 안에서는, 자, 그때 제가 우억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때 요쯤에서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억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억개 나온다는 건 우억개 나온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단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재료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MG매드가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은 첫 번째 최대주주 변경권이 있었고요. 앞에서 최대주주 변경권이 있었고, JP모건 쪽 기사가 있었는데, 자, MG매드도 2018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업 설명회를 가진다 라고 이렇게 공시를 했죠. 이 기업도 컨퍼런스에 참석을 합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기업이고,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1월 8일 전후 기준으로 해서 컨퍼런스 관련된 참여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주가가 강세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안에서 좀 신라젠이나 MG매도 좀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G트리비엔티도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건도 역시 새로운 신고가, 제가 전형적인 1번 구간, 2번 구간에서 고가 돌파하고 저점 지지하는 구간 안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G트리비엔티도 사실 오늘 매수 구간의 위치가 좀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종가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루만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매수 구간을 좀 밀었는데, 하단을 한 번 더 이렇게 줄 경우에는 내일 정도의 매수 포인트를 좀 드릴 생각이고요. 대략
요쯤 또는 한 요쯤 사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G3BNT를 좀 관심 종목 두시고, MG매드 같은 경우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은, MG매드에서 이렇게 1번 구간과 2번 구간 안에서 2번 구간이 실패하면서 우측이 한번 크게 깨졌는데, 자, 이거 한번 없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채우기가 지금 까만 게 있나? 자,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이게 그냥 2번 구간이 될 수 있거든요. 자, 2번 구간에서 이고점을 만들고 또 앞에 있는 그 G3BNT처럼 자, 이고점을 만들고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박스권 좀 색깔을 다른 쪽으로 할게요. 자,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도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MG매드도 이렇게 고가 구간 돌파를 시도를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구간 조정이 좀 나왔을 때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또는 뭐 내일 정도 뭐 시장이 좀 흔들리거나 뭐 오전에 좀 음봉이 나오거나 해서 하단 한번 보여줬을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 부분에 좀 참여해 볼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자, 이렇게 요 종목 비덴트, 셀트리온, 무기투, 코스모신 소재, MG매드, G3BNT는 고가권 구간에서의 매수 포인트와 방향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ACT, FST, 바디텍매드, 용평리조트, SK네트워크스는 하단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수익 종목들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용평리조트는 어제 좀 설명을 드렸죠. 결국에 이 종목은 자, 1번 구간에서 2번 구간까지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자, 이렇게 추세선상에서 막 벗어났죠. 추세선상에서 막 벗어났고요. 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60편 구간을 크게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차 하단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요 존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자, 요 존 여기 지지도 되고요. 그러면 전체 차트를 봤을 때는 자, 이렇게 역 헤드앤숄더 기준 안에서 자, 이거를 좌측 머리 우어깨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우어깨 완성 안 됐죠. 역 헤드앤숄더 기준에서요. 그럼 하단이 한 번 더 들어오거나 하단이 한 번 들어와도 되고요. 하단이 한 번 안 들어오고 바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위치적인 측면 안에서 자, 요쯤 요 섹터 존 안에 사서 대략적으로 매도 기준은 요 섹터 존까지 잡아보시면은 사실상 그 스윙 포인트로 좋은 유효 구간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요. SK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죠. SK네트워크스도 똑같죠. 자, 1번, 2번 오시고 자, 벗어난 구간 안에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작게 2차 주포 자, 또 구간 안에서 지금 돌파했다가 시도를 실패했기 때문에 구간이 깊게 빠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요. 자, 형태적인 측면을 만들고 구간 돌파를 했는데 구간 돌파가 실패했기 때문에 음봉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 역시도 음봉의 바닥을 잡으면은 재차 방향성을 크게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자, 여기 있는 고가 구간까지도 어렵지 않게 방향성을 잡아 놓을 수가 있고요. 물론 대형주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수익 기준으로는 한 9에서 10% 정도 먹을 수 있죠. 9에서 10% 정도 좀 작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큰 종목이기 때문에요. 뭐 거의 1조 6천억 또 1조 7천억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스타일 또는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디텍 매드 좀 보고 있고요. 바디텍 매드도 구간을 봤을 때, 자, 뭐 거의 비슷해요. 사실 뭐 형태적인 측면은 어느 종목이든, 자, 뭐 어느 종목 어느 위치에서든 다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다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사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없어졌네요. 잠시만요. 음, 음. 일단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도 뭐 구간으로 보면은 구간을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자 이렇게 위 위치에서도 이렇게 수평 돌고 단기로 이렇게 하단도 다 만들었고요. 지금 위치에서는 자 1고점, 2고점 만들고 작게 2차 주포 만들고 요 구간 돌파했는데 돌파하고 지지 나오는 위치거든요. 일단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세히 좀 확대를 해서 보면요. 이렇게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보시면은 자 이거를 1번 구간 보시고 수평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걸 1번 구간 보시고요. 자 2번 구간 보신 다음에 자 돌파 시도했죠. 그리고 요 위치 안에서 요 있는 흐름들이 자 분봉상 한번 볼게요. 분봉상 보시면요. 자 분봉상 보시면은 항상 같아요. 자 분봉상 흐름 보시면은 자 이거 수평으로 보고 1고점, 2고점 구간 안에서 실패하고 다시 재바닥 찾고 재차 돌파. 그러면은 이 구간 돌파했을 때 이 위치 안에서도 자 이렇게 수평 돌고요. 그리고 자 대칭 나오고요. 항상 이 종목이 형태를 만들고 대칭을 만들고 수평을 만들고 형태를 만들고 대칭을 만들면서 주식 부분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런 이 부품들의 합이 이 종목 안에서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1월 2일 날 7% 정도의 상승 구간 이후에 이 구간을 돌파했죠. 즉 여기 수평 도는 구간을 돌파했죠. 중요했었던 위치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방향성 어느 정도 나타냈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오늘 이렇게 살짝 마이너스 3%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재차 확인하고 올라왔었다라는 점에서도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수평과 1번 구간, 2번 구간 만들고 재조정 구간까지 마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신고가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여력들을 가지고 있다. 또는 이것을 중심부로 봤을 때는 자 위아래로 대칭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위아래로 대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위치적으로는 또 그 481선이 요 바로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치를 둘 때 이렇게 신고가 중에서도 무조건 위까지 보는 게 아니고 장기평까지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매수를 여기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요 구간 19,200원에서 매수하신다고 하더라도 매도의 포인트는 21,500원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 약 한 11% 정도 나오죠. 11%이 정도 나오죠. 자, 11% 정도 나오고 이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하는 구간 안에서 그 다음에 텀을 보면서 이 매수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ACT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ACT도 좀 되게 쉬워요. ACT는 그냥 그 형태값 그대로 나와 있죠. 1번 구간 있고요. 자, 지금이 수평의 1번 구간, 이제 2번 구간이 완성되는 위치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내일 하단에 한 번 더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하단에 한 번 더 잡힐 때 저희가 매수에 대한 구간 포인트를 자
매수에 대한 구간 포인트를 대략 여기 있는 종가 위치에서, 그리고 여기 있는 종가 위치에서, 그리고 여기 있는, 자 이렇게 잡아볼게요. 요 정도 위치 안에서 좀 잡아보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분봉 구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뭐 내일 당장에 매수하기보다는 한 금요일쯤에 하단에서 한번 매수한다라는 느낌으로 체크해보고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매수할 예비 종목들, 내일 볼 종목들 이렇게 다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내일 리딩하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가 강의 드리면서 보여드리는 부분이랑 실제로 종목이 진행되는 부분들 좀 비교해 가면서 설명 좀 드리고, 내일은 이제 금요일인데 이제 이틀 남았죠. 이제 이틀 동안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고요. 일단 늦은 시간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